자, 4번부터 좀 잠깐 살펴볼 텐데, 이거 그냥 각변환 하는 거잖아, 얘들아. 각변환하고, 그 상가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 코사인 2분의 1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으니까, 요 1이 홀수잖아요. 그럼 홀수면 코사인은 친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친구, 자, 사인으로 바뀌고, 요 세타를 그대로 갖다 써달라 했어. 그 다음에 부호를 판별해야 되는데 얘는 90도에서 예각만큼 같네. 예각 취급하라 했어. 그러니까 2, 4분면의 각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럼 2, 4분면에서 요 코사인의 부호를 보는 거지. 그래서 2, 4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좌변이 각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양변에 마마 곱해서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다. 자, 그 다음. 자, 여기는 지금 각 안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내뱉을 수 있다라고 하였잖아. 그래서 사인은 내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얘는 2분의 2파이로 독해를 하시면 또 이 짝수잖아? 짝수니까 코사인은 안 바뀌어. 그리고 요 세타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부호 판별할 때 요 마이너스를 생각하는 거야. 180도에서 예각만큼 뺐네. 2, 4분면이잖아. 그럼 2, 4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었다가 두 번째 조건인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마마니까 풀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싸와 코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건 부호가 반대였다는 거지. 그러면 사인은 분명히 양수잖아요, 지금. 사인이 양수니까 코사인은 음수였겠네. 아, 4분면이 결정되네. 자,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인 4분면은 몇 4분면인 거야? 2, 4분면이라는 게 확정이 된 거죠. 그럼 2, 4분면인 게 밝혀졌으면 나머지 이제 요 값을 구할 때는 야매 땡기세요. 야매 스르륵 스르륵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여기를 세타라고 착각 해놓고 사인이 4분의 1인 제일 쉬운 삼각형이 이거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몇인 거야? 4, 4, 16에서 1 뺐으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 이거잖아. 또 마이너스는 탄젠트 안에서도 내뱉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의 값만 구해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에 자 탄젠트 세타는 루트 15분의 1입니다. 다만 2, 4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는 애초에 4분의 1이라고 얻어냈었지. 그러니까 마는 풀이 될 것이며 이거 유리화하면 60분의 루트 15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인 거야. 얘들아 4번 더럽게 많이 틀렸어. 자, 5번 보시면 자, A는 밑이 2인 로그예요. B는 밑이 3인 로그입니다. 짱나요.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게 또 밑이 30인 로그란 말이야. 그러면 주어진 A, B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니까 밑을 2로 바꾸거나 밑을 3으로 바꾸거나 그런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 바꿀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좀 써볼게요. 얘를. 그러면 밑을 2로 할까 3으로 할까? 채원? 3이요. 그럼 3으로 해봅시다. 그럼 로그 3분의 3 로그 3의 그럼 30분의 뭐가 되는 거야? 로그 3의 5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주어진 조건 요 밑이 3인 게 있으니까 얘도 밑이 3인 걸로 좀 바꿔봐야지. 그럼 얘를 밑이 3인 걸로 바꾸면 역수 취하면 되잖아. 로그 3의 2분의 1 요게 지금 A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로그 3의 2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3의 2는 A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밑을 3으로 이제 바꿔놨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이거하고 이겁니다. 15 좀 특별하게 생겼어요. 15 근데 얘 잘 보니까 이 30은 로그 3에 그냥 15 곱하기 2로 이렇게 찢으면 주어진 얘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분모부터 보세요. 자, 그러면 로그 3의 15 더하기 로그 3의 2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로그 3의 15가 B래. 더하기. 로그 3의 2가 얼마래? A분의 1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는 자, 27 곱하기 2잖아요. 27 곱하기 2. 근데 27이 또 3과 관련이 있으니까 로그 3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3의 2 이렇게 남는 거 아니요? 그럼 저기는 A, B 다 이용할 수 있지. 그래서 B 더하기 A분의 1분의 이거 앞에 3 내려가면 3이잖아요.
더하기 로그 3의 2가 뭐야? a분의 1인 거지. 이렇게. 근데 이걸 뭐 보기에서 찾을 수는 없으니까 번분수 분모 분자에다가 a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a를 곱하면 자 ab 더하기 1분의 3a 더하기 1이다. 그래서 보기에서 3번의 답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원하는 밑으로 막 바꿔보면 돼. 2로 한 사람 밑. 다 3으로 했니? 난 밑이 2로 했는데 처음에. 자, 왜 그랬냐면 여기 3, 여기 3이 보인 거야. 3, 3이 보여가지고 저거 두 개 곱하면 로그 2에 15 바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삭제되는 거 아니에요? 예, 써줄까요? 로그 2에 3 곱하기 로그 3에 15. 이렇게 두 개 그냥 곱해보면 이걸 하고 싶어서 로그 2에 15가 등장해. 로그 2에 15는 저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얘가 A, B인 거잖아. 그래서 밑을 얘를 이제 2로 바꿔볼게, 내가. 그 밑을 2로 바꾸면 로그 2에 30분의 로그 2에 57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아요. 30은 15 곱하기 2를 활용할 거야. 그럼 로그 2에 15 더하기 로그 2에 2,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도 아까랑 똑같아. 얘는 27 곱하기 2로 바꿀 거야. 그럼 27이 로그 2에 3의 세제곱이니까 3 나갔고 더하기 2니까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뭐야? A, B잖아. 로그 2에 3 그대로 A잖아. 그래서 3A 더하기 1 이렇게 답 똑같이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로 해도 되고 3으로 해도 되네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시길 바래. 자, 7번도 내신에서는 빈출로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빈출로. 나오면 맞춰야 되는 유형이야. 이거 딱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 어떤 거?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두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일 때. 그거를 그 5가지 유형을 물론 암기하면 좋겠지만 그걸 뭐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마다 일단 그려서 금세 판단을 해야 돼. 자, 볼게요. 지금 세타하고 자, 가 조건은 13 세타하고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이걸 다른 말로 원점 대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려서 판단해봐. 자, 한 동경을 이렇게 얘를 그냥 세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이 동경 시초선은 항상 여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13세타로 잡아보세요. 그럼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행동이 있단 말이야. 요만큼이 13세타인데 요만큼이 세타니까 빼버리면 180도가 나오잖아. 그래서 빼면 반바퀴, 내가 이렇게 수업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빼면 반바퀴가 이제 파이라고 짚어야지. 180도. 그런데 여기에다가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르니까 일반각 표현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였어. 괜찮? 그럼 좌변이 12세타. 자, 이것도 뭐 파이로 묶어서 표현을 하면 좀 더 계산할 때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이걸 막 외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빼면 2n 플러스 1파이. 뭐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되는데. 아이, 그려놓고 판단 금방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세타의 범위가 0에서부터 파이 사이다 이렇게 꼭 주어져. 그럼 가둬, 얘를. 그럼 12세타잖아. 12세타니까 12배 하면 0보다는 크고 12파이보다는 작은 그런 정수 n을 찾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자 12세타는 자 n이 0이면 됩니까? 정수니까요. n이 0이면 딱 파이잖아요. 되잖아요. 파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 넣으면 3파이. 3파이도 되지. 뭐 등차수열 아닙니까, 이거? 5파이도 되고, 7파이도 되고, 9파이도 되고, 더럽게 많아. 11파이까지 가능하겠지. 예? n자리에 0, 1, 2, 3, 4, 5까지 넣은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가능한 게 이제 가조건에서의 세타야. 세타를 구하고 싶으면 12로 나누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나조건도 만족을 해야 돼, 지금. 자, 나조건은 이제 5세타하고, 요 세타하고, 동경이 y는 x대칭이래. 그럼 y는 x대칭, 또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봐, 얘들아. 그럼 y는 x라는 대칭축이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 한 동경을 잡으세요. 이렇게. 그걸 작은 각으로 잡아. 이걸 세타라 해봐. 그러면 y는 x대칭 시키면 요런 동경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동경이 여기서 이렇게 멈춘 거야, 지금. 근데 몇 바퀴 돌았을지 몰라, 사실은.
근데 얘를 그냥 5세타라고 해보라고. 그럼 대칭성을 활용한다는 건 이렇게 접으면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잖아. 절대적인 각의 크기가. 그럼 5세타에다가 이번엔 뭘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져야 돼? 세타를 더하고 싶어야지. 그럼 더하면 90도. 내가 이용하기 좋은 각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더합니다. 5세타와 세타를 더하면 90도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래 놓고 일반각 표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돼요. 2n 파이.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6세타잖아. 6세타. 그럼 여기서 이제 6세타의 범위로 이제 가두시면 되겠습니다. 6배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6배 하면 제로. 6배 하면 6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6세타는으로 정리해 볼게. 그럼 6세타는 n이 0이면 됩니까? 0이면 2분의 파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되는겨. 그 다음에 n이 1이면 2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해도 괜찮잖아. 2분의 5파이잖아. 이렇게. 그 다음 뭐겠어? 2 내면 4파이에다가 얘 더했어. 2분의 8, 2분의 9, 2분의 9파이. 근데 n이 이제 3 되는 순간 어떻게 돼? 6파이보다 커지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조건을 만족하는 6세타는 얘네들인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세타와 여기 있는 세타가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줘야 돼. 그럼 일단은 여기 12세타에서 걸러올게요, 여러분. 12세타에서. 2배씩 하면 되는 거니까 파이, 5파이, 9파이. 이렇게 3개가 가능한 거야. 뭐가? 12세타가. 그럼 여기서도 파이, 5파이, 12세타는 9파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3개인 거예요, 3개. 따라서 세타를 구하는 게 할 일이죠. 자, 세타는 12로 까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파이, 그리고 12분의 5파이, 12분의 9파. 이렇게 3개였던 거고 요 3개를 더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2분의 2 몇이에요? 12분의 15파입니까? 그럼 3으로 까면 4분의 5파입니까? 이런 문제였고, 이게 얘들아 보통 일반적으로 요 유형이 나오면 이거 아니면 이거 딱 하나 주거든. 위레고는 이게 2개를 줬어요.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봐라. 그러니까 좀 힘을 준 거지. 8번. 자, 로그 Z 상용 로그입니다. 상용 로그. 자, 로그 Z는 상용 로그는 항상 정수 부분 플러스 소수 부분 이렇게 좀 찢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을 뭔지 모르니까 n이라고 둘게. 그리고 소수 부분 뭔지 모르니까 알파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n은 당연히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알파는 일반적으로는 0 이상 1 이하야. 1 미만이야. 소수 부분을 얘기하라면.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약간 디테일을 줬습니다. 양의 소수 부분. 그러니까 소수 부분 중에서 0은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여기 등호를 빼시면 돼요. 슉!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런데 여기 있는 그럼 요 정수 부분 n하고 요 알파가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래. 에이 모르겠다.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는겨?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될 것이며, 두 근의 곱은 뭐가 되는겨? 1분의 b니까 b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계수를 한번 써봤어요. 그 다음 로그 z분의 1이 있어. 자, 요 놈의 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양의 소수 부분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때 이렇게 줬잖아. 그럼 로그 z분의 1은 얘랑 관련이 있지. 다른 문자 쓰지 말고 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때? 자, 이 마이너스 로그 z라는 게 바로 계산되나요? 아니, z의 마이너스 1승 아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승 내려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자, 로그 z가 이거였으니까 n 더하기 알파 이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잘 들어요. 여기가 이제 핵심이니까. 그럼 로그 z분의 1에 n이 정수였으니까 이게 정수네요. 이게 소수 부분이네요. 맞아? 뭘 맞아! 소수 부분은 늘 0과 1 사이에 있어야 단게. 0도 물론 포함이지만 여기는 양의 소수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0만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0.0mm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작업 해줬지? 여기다가 1을 더해주고 여기다가 1을 빼줬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n-1 이게 진짜 정수 부분. 여기는 1 마이너스 알파. 요게 로그 z분의 1의 진짜 소수 부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q. 그렇다면 이 두 개가 요 이타 방정식의 두 군이니까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군의 합 하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고 지워지지. 지워지고 지워져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되잖아. 그럼 요게 마이너스 a분의 b 해버리시면 a죠. 두 군의 곱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두 개를 곱했더니만 b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자, 요 식까지 얻어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b분의 a 값, 그러니까 a하고 b를 찾아야 돼. 오케이? 자, 봐봐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얻어냈던 요 식 봐봐. 자, n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a인데 요 식도 잘 정리해보면, 여기 위에 있네. 이것도 n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a다라는 식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쟤는 똑같은 식인 거야? 그다음 이제 아래 거는 좀 전개 좀 해볼게. 그냥 한다.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n 알파 요래 마이너스 1 요래 플러스 알파. 자, 이게 b 마이너스 3분의 8 이런 거잖아. 맞아요? 그럼 마치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또 n알파가 b다라는 관계식이 있었으니까 요 n알파 얘가 b란 말이야. 그럼 bb 사라지지. bb 사라져서 어떻게 할까요? n하고 알파 이거 n 마이너스 꼴배기 싫으니까 우변으로 넘겨버린다. n 마이너스 n을 넘기면 플러스 n이 되고 여기 알파도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는 자, 마이너스 3분의 8이 일로 넘어올게요. 그럼 플러스 3분의 8이 되니까 3분의 3을 뺀 거지 않소. 3분의 5죠. 여기까지 얻어왔습니다. 자, 이 n하고 알파가 그냥 미지의 미지수가 아니라 얘는 정수고 이 알파는 몇 점 몇 양의 소수 파트야. 음수라서 좀 힘들긴 하겠다. 선생님, 이거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얘를 정수에서 0점 몇 빼가지고 이걸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수가 2겠지? 2에서 얼마 빼면 얘야? 3분의 1 빼면 쟤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수, 이게 양의 소수. 괜찮잖아. 됐습니까? 찾았어요? 자, n이 2였고 알파는 3분의 1이었다. 그러니까 정수 조건이 있는 뭔가 부정방정식 풀듯이 푼 거야, 얘들아. 알파는 0과 1 사이에 와야 되고. 자, 됐습니다. 자, 됐어요. 이제 A, B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A가 뭐였어요? 요거였단 말이야. n하고 알파 더해보래, 일단. 자, n하고 알파 더하면 얼마니? 3분의 7? 3분의 7. 그럼 A가 뭐인 거야? 마이너스 3분의 7인 거지? 마이너스 A가 두 개 더한 거니까. B는 뭐야? 두 개 곱한 거래. 그럼 B는 두 개 곱해주세요. 두 개 곱하면 얼마야?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B분의 A를 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분수 처리합시다. 그래서 약분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1번. 자, 뭐 이거 만족시킬 때 A 찾는 문제인데 보통 가족권에서 뭐하고 뭐 세 개가 같다 이러면 선생님이 뭐 도입하라 했어? K 도입하라 했지. 그래서 얘가 뭘로 같은지 모르니까 K라고 두자! 그러면 이렇게 세 세트를 묶어서 여기 주권에 뭐 이제 X하고 Y하고 Z가 다 지하실에 있으니까 4에 X의 제곱이 K다 이것만 봤을 때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밑이 다 양수니까. 그래서 분수지수를 쓸 수 있다고. 그럼 이걸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4는 K의 X분의 1제곱 이런 걸 얻어낼 수 있다고. X를 일단 지하실로 보내야지 얘들아. 어찌됐건. 그 다음에 81의 Y승. 81의 Y제곱이 K와 같다. 또 똑같은 아이디어로 양변에 Y분의 1승 땡겨주는겨. 이렇게. 마지막 144의 Z제곱도 내가 K라고 뒀으니 양변에 Z분의 1승을 해준 거야.
그럼 K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애 X에 지금 2A제곱이 있잖아. 혼자 졸리면 여기 일로 와. 알았어? 놓치지 마. 이거 무슨 광고 대사 같아. 놓치지 않을 거예요. 2A가 있으니까 2A를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야, 얘들아. 그런 게 이제 어떤 뭐 짜잘한 스킬들인 거야. 그래서 양변을 또 몇 제곱 해줄 수 있어? 2A 제곱을 해주면 K에 X분의 2A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Y분의 1은 그대로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활용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또 Z분의 2가 있잖아, 그치? 그럼 Z분의 2를 만들고 싶어? 양변 제곱하면 되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144의 제곱. 계산할라 하지 말고 이렇게 써. 그럼 Z분의 2제곱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좌변의 모습을 등장시킬 수 있을까? 이 지수하고 이 지수를 어떻게 하면 더할 수 있는 거야? 밑이 KK 같으니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가 지수 법칙이잖아. 그래서 요식하고 요식의 변변을 곱할 겁니다. 곱해볼게요. 그러면 4에 2A제곱 곱하기 81은 K에 얘하고 얘를 곱했으니까 이제 지수끼리 더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등장을 시켰어. 근데 얘가 뭐와 같대? 나 조건에서 Z분의 2랑 같다며. 그럼 K의 Z분의 2승이 144의 제곱인 거잖아. 엮어야지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왔을 때 이제 A 찾기 문제란 말이지. 이것도 이제 계산을 잘 보세요. 이제 얘는 2의 친구라서 2의 4A 제곱 이렇게 보겠습니다. 81은 3의 4제곱이죠. 4, 4가 있네. 그러면 144는 뭐의 제곱이야? 12의 제곱이 익숙하잖아. 12의 제곱. 그럼 1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요? 그럼 양변을 또 몇 제곱 해주고 싶어? 4, 4, 4 다 있잖아, 지수에. 4분의 1제곱 해줘야지. 그게 계산이 좀 다이어트 되는 효과지. 양변 4분의 1제곱씩 해주면 뭐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지금. 4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어깨 위에 각각 올라가서 곱할 수 있는 거니까 좌변이 2의 A제곱, 3의 1제곱, 얘는 12. 이렇게 된 거 아니요? 그럼 양변은 3으로 나누세요. 양변 3으로 나누면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2의 제곱이 4지 뭐. 그래서 A2 이렇게 찾는 유형이었으니까 틀렸다면 반성. 많이 봤잖아. 메리숑. 자, 12번 볼게요. 자,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다. 이런 질문도 유형서마다 다 만나본 적이 있어. 그럼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전에 이건 중학교 때부터의 사실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2차 방정식이니까 2차항 앞에 계수는 절대 0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K는 1이 아닐걸? 이런 거를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겠으나 뭐 안 쓸 수도 있으나 깔고 가보는 거야. 아무튼 그러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2얘니까 그대로 씁니다. K-1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계수 쓰는 중임. 그 다음 쌓고 두 근의 곱. 그럼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K-1분의 K 이렇게. 자 아무튼 이런 엮을식이 있단 말이야. 그때 이제 세타를 잘 찾아가지고 곱하고 싶대요. 보통 삼각함수에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있고 사와 코가 곱한 게 있으면 뭐 해보드나 얘를 제곱하면 얘 안에 얘 있잖아. 게다가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 되잖아. 뭐 이런 경험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1 플러스 2사코 이제 이렇게 쓸게. 1 플러스 2사코가 그냥 K-1의 제곱분에 따로따로 쓸게요. 이렇게 된다. 써놓고 여기 사코 자리에 얘를 대입을 퐁당해서 엮는 K에 관한 방정식을 먼저 찾아주는 거야. 이 계산이 좀 더럽지. 자 그래서 그대로 씁니다. 대입. 그럼 1 플러스 자 K-1분의 2 K는 자 K-1의 제곱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엮었으니까 이제 K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예? 선생님은 보통 이런 분수식 나왔을 때 어떻게 하드나? 양변에 분모를 없앨 수 있는 수를 곱하지 않드나?
그래서 양변에 k-1의 제곱을 곱할 거야. 막 힘들게 통분하려고 하지 말고 해. 통분해서 해도 괜찮긴 해. k-1의 제곱을 곱해주시면 더하기 여기는 2k 남아있고 k-1 하나 남아있고 우변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남아있고. 자, 이런 이제 k에 관한 방정식 전개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좌변 보니까 k제곱 2k제곱 3k제곱 1차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k 상수항 1 2 이거 전개하면 되는 거잖아. 계산 틀렸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kk 죽어요. 그럼 내가 넘어가면 2k제곱 마이너스 6k가 빵이다라는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뭐 이럴까 이렇게. 뭐 k로 묶어. 이러니까 자 k는 뭐 또는 뭐가 나왔니? 0 또는 3이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럼 k가 0이다. k가 뭐였나 쫄래쫄래 가봤더니 여기에 지금 막 k들이 막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쓰기 너무 귀찮은데. 써볼게요.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k가 0이라면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일인 거지. 그리고 사인 세타와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곱했을 때 k가 제로니까 뭐 이거 0이네요. 그쵸? 이럴 수도 있고 이게 한 세트. 두 번째 세트는 k가 3이라면 2분의 4잔수. 그럼 2분의 4가 2 아니야? 2. 그때 k가 3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맞냐? 됐어? 뭘까 이 중에? 두 종류가 나왔다 나 지금 두 종류. 왼쪽 거라는 게 느낌이 팍 와? 오른쪽 거 왜 안 될까? 원래도 사인하고 코사인이 더해서 2가 될 수가 없어요. 동시에 1일 수 없잖아. 그래프 잘 생각해봐. 이건 안 돼요. 그리고 곱했을 때도 2분의 3이 될 수가 없어요. 제일 큰 게 최대값이 1들일 텐데 설령 동시에 1이 된다 한들 더했을 때 최대가 이건 2분의 3이니까 안 되겠다. 아무튼 더했을 때 2를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거야. 사인과 코사인은. 탈락. 됐나? 그럼 됐어. 또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얘들아. 그러면 이게 지금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곱해서 0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0인 거잖아. 그래서 사인 세타가 0이면 그때 코사인 세타는 얼마여야 돼? 이게 0이면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겠지. 또는 자 코사인 세타가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0이어 버리면 반대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어야겠지. 이렇게. 어쨌든 우리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 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원래 그래프로 해도 좋은데 정의로 가볼까 오랜만에. 이렇게 정의로운 정의에서 자 사인이 0이 되는 동경은 이런데 아니면 이런데 오는 거 아니냐? 근데 0보다는 크잖아. 여기는 아니잖아. 요만큼 파이겠지. 사인이 0인 거 파이. 요만큼 각이 파이지 않소. 됐어요? 그럼 파이일 때 코사인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아? 이게 그냥 반지름을 일자리로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정의로운 정의로. 그럼 세타가 얼마? 파이 하나 나오는 거고. 또는 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다?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인 거는 어디겠어? 여기겠지. 얼만큼 돈 거야? 저 범위 내에서 2분의 3파이 돈 거지. 사와디캅 y좌표 마이너스 1인 걸. 그래서 2분의 3파이일 수 있어. 그럼 2분의 3파이일 때 코사인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 x좌표 0인 거잖아. 0 되겠지. 물론 너희는 이게 더 익숙하다라는 걸 내가 알아. 자, 0부터 2파이 양 끝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라인 사인이 0 되는 게 여기 파이밖에 없잖아. 파이. 그럼 코사인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파이일 때 딱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맞잖아. 첫 번째 세트. 이게 익숙하면. 그럼 사인 세타가 요 중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포인트가 여기란 말이야.
요 포인트가 그대로 여기 코사인을 0으로 만드는 포인트 2분의 3파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2분의 3파이 제곱. 이게 답이었어요. 자, 13번. 자, 1보다 큰 자연수 n이 있고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A, B의 대소를 이렇게 막 줬습니다. A도 B도 다 양수인가 봐요. 둘이 곱했을 때는 뭐 1보다 작대. 뭐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 일단. 엄해요, 지금. 자, A하고 B하고 C의 대소를 비교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 보통 이제 수학을 우리 계속 중학교 때부터 공부해오면서 어떤 두 실수의 대소를 비교할 때 제일 많이 써먹었던 게 뭐야? 빼는 거였단 말이야. 빼면 양이냐, 영이냐, 음이냐 셋 중에 하나를 판단할 수 있다면 뭐가 더 큰지가 비교되니까 뺐을 때. 근데 얘는 빼봤자 계산이 안 돼. 근데 이거 다 양수인 거 인정? A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인 거 인정? 밑이 다 아무튼 밑 조건을 다 만족하는 밑들이고 그 지수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다 양수란 말이야. 그럼 양수 세계에서 대소 비교하는 게 이런 게 있어. 이거 잘 기억해둬. 양수 세계에서 자, 뺐는데 좀 힘들더라. 그러면 나눠보는 거야, 얘들아. 양수는 양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나눴을 때 뭐랑 비교를 할 거냐면 1이랑 비교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나눴을 때. 그럼 만약에 나눠봤더니 1보다 작다라면 A, B가 양수니까 양변에 B 곱해서 A가 B보다 작았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해? 근데 나눠봤더니 만약에 1이 됐다. 이 말은 뭐예요? 나눴더니 1이 됐다라는 건 A랑 B랑 같았다라는 소리지. 나눠봤더니 1보다 컸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분자가 더 컸성?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이런 스킬스.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 아마 거의 처음 만나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내가 뭐 해볼 거냐면 일단 대소관계, A, B, C의 대소관계를 볼 거니까 일단 A하고 B의 대소를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눠볼 거예요. A 나누기 B를 할 겁니다. 일단 그럼 얘가 지금 지하실에 깔렸다라고 생각해봐잉. 그러면 A끼리, 밑이 A인 것끼리는 지수끼리 뭐 해야 돼? 빼야지. A에 1 더하기 n분의 1에서 1을 뺐으니까 n분의 1제곱 요거만 남는 거 아니야? B에 대해서는 여기 지수 1에서 요 지수를 또 빼는 일이 생길 거라고 나눴으니까. 그럼 1에서 1은 사라졌고요. 요 마가 플러스 됐겠지. 뭐 하고 있는지 알겠지?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여기서도 원래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야 돼, 얘들아. 이 각각이 만약에 나는 이거 나눈 이유는 1하고 비교하기 위해서잖아. 만약에 이게 했는데 요 앞에가 1보다 작은 양수고 요 뒤에 것도 1보다 작은 양수다가 밝혀진다면 둘이 곱하면 당연히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반대로 둘 다 1보다 크다면 곱했을 때 1보다 클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한지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수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뭘 이용해요? y는 a의 x승.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잖아요. 감소하죠? 뭐가요? 기본형입니다. 이 지수함수. 그러면 a의 n분의 1을 뭘로 관찰하려고 이렇게 한 거냐면 여기 x자리에 n분의 1 넣네요를 하고 싶은 거야. n이 자연수, 1보다 큰 자연수니까 n분의 1이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잘 집중해봐. 그러면 n분의 1을 여기다 넣었어요. 이 점의 y 좌표, 여기가 a의 n분의 1제곱의 위치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얼마게? 1이지? 1보다 얘가 작지? 이렇게 관찰하는 겨. 근데 b는 봐봐. 자, b는 1보다 큰 양수거든. 그럼 y는 b의 x제곱을 생각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아니야? 여기가 1 아니야? 근데 여기 x자리에 지금 n 플러스 1분의 1을 넣었단 말이야. 근데 n 플러스 1분의 1은 또 양수잖아, 어쨌든. 이렇게. 그럼 이걸 넣어버리면 요 y 좌표, 여기가 얘인데 얘는 1보다 크지? 얘는 1보다 작은데 얘는 1보다 크잖아. 그럼 둘을 곱했을 때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려워.
에이, 모르겠다. 그럼 난 이렇게 해볼래. 통일을 좀 시켜보고 싶어. 아이고. 둘 다 n분의 1제곱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절대 같지 않아, 지금. 요 뒤에 것만 바뀌었지.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을 넣은 함수값하고 n분의 1을 넣은 함수값하고 비교를 할 거야. 그럼 n분의 1이 커, n 플러스 1분의 1이 커. 분자가 커지면 작아지지. 그러니까 n분의 1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n분의 1을 넣으면은 그럼 여기에 값이란 말이야, 얘가. 그럼 요 놈보다 요 놈이 더 크네? 이렇게 되겠구만. 됐어? 다 왔어요, 이제. 그럼 얘는 이렇게 맞춰준 이유가 AB의 n분의 1제곱을 하고 싶어서야. 지수법칙. 왜? AB의 범위가 있거든. 자, 그럼 AB가 또 1보다 작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어려워요. 자, Y는 자, AB의 X제곱의 그래프로 관찰을 하려고 해. 여기가 1이잖소. 그러면 n분의 1을 대입한 함수가 이런 데를 찾아야 된다고. 그럼 n분의 1을 넣어버리면 분명히 1보다 작잖소. 얘가 1보다 작잖소. 쫄래 탁 치고 가보니까 B분의 A가 결국 1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A는 B보다 작다. 괜찮? 자, 그 다음은 이제 선택지. B하고 C를 비교할지, A하고 C를 비교할지는 이제 그날의 운이 좀 작용합니다. 예? 저는 B하고 C를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B하고 C. 그래서 B 나누기 C를 또 계산을 해볼 겁니다. B 나누기 C.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나눌 거야. 그럼 나누면 밑이 A인 것끼리는 A에! 이 지수 1에서 이 지수를 뺄 거야. 그럼 1 날라가고 n 더하기 1분의 1제곱 이렇게 되나요? B에 여기서 이걸 뺐어?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어떻게 돼? 1은 날라가고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이것만 남나? 아주 세상 짱나요? 그래서 얘는 지수 법칙을 여기서 한 번 더 써줄 거야. 이렇게 찢을 수 있잖아. 왜 이렇게 찢었어? 얘는 한꺼번에 좀 처리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게 음수지수니까 얘가 이렇게 지하실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제곱으로 묶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B분의 A의 n 더하기 1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는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잘 보이나 이거? 오케이. 그럼 또 이제 각각을 한번 비교를 해볼라 그래. 자, B분의 A. B분의 A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B분의 A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 알아야 돼. 이리 오세요. 여기 A는 분명히 B보다 작죠? 그럼 B로 나눴다 생각해봐. B분의 A는 1보다 작죠? 감소해요. 이렇게 그려져. 여기가 1이야. 자,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은 어쨌든 양수니까 여기야, 여기. 요 점의 y좌표는 1보다 분명히 작습니다. 너 1보다 작아. 잘 기억해둬. 그럼 B의 힘들어. 자, y는 B의 x의 제곱은 저기 그려져 있지만 멀리 있어서 여기 다시 그립니다. 증가해요. 여기가 1입니다. 마이너스 n분의 1은 음수죠. 마이너스 n분의 1을 넣었으니까 그 함수값은 1보다 작습니다. 얘도 1보다 작고 얘도 1보다 작아. 곱하면 당연히 1보다 작지. 쫄래쫄래 흘러왔더니 C분의 B 너도 1보다 작더라. 그러니까 자, B가 C보다 작더라. 이러면 그날의 운이 좋은 거죠. 연쇄적으로 A가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으니까
이런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하기. 자, 14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교과서에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A, B, C, D 찾는 거잖아. 자, 여기다가 좀 써놓고 갈게. 자, 이제 그림 봐가지고 A, B, C, D를 찾는 거예요. 일단 A, B 양수입니다. 그거만 좀 깔고 갈게요. 봐봐. 그럼 여기서 뭐부터 너희는 찾아야겠다. 좀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막 눈 아프단 말이야. 얘는 지금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일단 있는 거야. 물론 X축 방향으로도 평행이동이 있긴 해. 그러면 일단 요 D가 먼저 딱 씹혀야 돼. D. 이게 선생님 맨날 뭐라고 했어? 진폭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잖아.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던 건 평행이동하기 전에 원래 함수는 진폭의 중심이 X축이잖아. 그게 Y축 방향으로 어쨌든 적절히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그 진폭의 중심도 따라서 움직인다. 그럼 진폭의 중심은 대충 요 정도가 돼 보인단 말이야. 그건 뭘 보고 디테일을 줘요? 3하고 요 마이너스 1, 최대와 최소의 딱 가운데. 그게 진폭의 중심이야. 그럼 3과 마일의 딱 가운데 뭐가 있죠?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됩니다. 평균 구하듯이. 1이에요. D는 1인 거야. D 1 찾았음. 자, 그 다음 찾고 싶은 건 이제 A입니다. 자, A는 진폭과 관련이 있어요. 진폭. 원래 1이었던 게 A배 된 거거든. 근데 여기는 몇 배 됐어?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3이니까 위아래로 2배 땡긴 거 아니야? 2배? 그러니까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2가 되는 거야. 간혹 그거 잘 봐야 된다. A 음수면 마이너스 2인 거다. 알겠어?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예요. A도 찾았어. 그 다음 찾아야 될 게 뭐야? B다. X 앞에 곱해진 개수. X 앞에 개수는 뭐와 관련이 있었어? 주기와 관련이 있었다고, 주기. 그럼 주기를 이 그림에서 이제 독해만 해오면 돼. 그럼 일단 사인의 한 주기, 원래 2파이였는데 곱해진 B의 절대값으로 나누잖아. 근데 B도 양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 필요 없이 B분의 2파이가 주기인데, 이 주기는 반복되는 최소의 그 길이야, 길이. 최소의 길이. 그럼 반복되는 최소의 길이 여기 어떤 힌트가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치 뭐 코사인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럼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의 모습인 거야. 그 값이 있잖아. 그럼 6분의 7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예요. 6분의 몇입니까? 6분의 3파이잖아요. 그럼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3파이를 빼면 6분의 4파이. 6분의 4파이는 3분의 2파이. 맞니? 이게 같다 해서 뭐야? B는 3이잖아. 빗두리도 찾았다. 그래서 A, B, D의 값은 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제일 짜증나는 게 이제 요 C 찾는 게 제일 까다롭단 말이야. 원래 평행이동을 봐야 돼요. 학생용으로 그 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남은 요 C 찾을 때는 지나는 점 중에서 아무거나 대입해봐라! 라고 했다고. 그럼 여기서 제일 간단해 보이는 점이 이거예요. 2분의 파이, 3. 대놓고 점이 하나 있잖아. 그래서 요 2분의 파이, 3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참이 돼요로 C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 자리에 3. 2배의 사인. 자, X 자리에 2분의 파이. 이게 참일 거예요. 그럼 1을 넘깁시다. 1 넘기면 2죠? 슉. 그럼 2로 나눕시다. 1이죠? 이거예요. 특수각인 상황을 준 거야. 이걸 하나의 각으로 인지해야지, 얘들아. 그럼 사인, 너희가 알기로했거든. 사인 몇이 최초의 1이 돼? 양수인 각에서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힘들면 여기서 그림을 그리세요. 사인 x를 그려. 1 되는 게 최초의 여기란 말이야. 여기 1 되는 거. 여기 2분의 파이잖아. 그럼 써보는 거야. 요 각이 이제 전개합니다. 그럼 2분의 3파이 더하기 3c. 이 알맹이가 2분의 파이면 일단 1이 되잖아. 그리고 검증해봐. c가 얼마인가.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거 음수죠. 3으로 나눠도 음수죠.
근데 C의 범위가 있어. 항상. C는 양수이면서 2분의 8보단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안 돼, 그치? 그럼 1 되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번째 주기에서 또 1이 계속 등장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한 주기 더해서 2분의 5파이에서도 1이 되는 거잖아, 수. 그러니까 얘가 2분의 5파일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안 되면 왼쪽으로도 가볼 수 있는 거다. 주기만큼 더하고 주기만큼 빼고. 자, 그럼 아무튼 2분의 5파이가 됐을 때는 3C가 얼마 나오죠? 얘 이쪽으로 넘어와서 빼면 파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C가 얼마야, 이때?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얘는 딱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C가 되는 거지. 답 나왔으면 진행시키면 돼. 이게 답이네. C 찾았다. 그래서 마무리 답은 해보세요. 자, 4개 곱한 다음에 파이로 나누시면 답이 있을 겁니다. 2예요. 자, 15번 봅시다. 자, x가 0과 10파이 사이고 fg가 지금 더럽게 또 절대값 씌워놨어. 자, 그랬을 때 이 방정식 fx는 gx다에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요거일 때 k 좀 찾아봐. 이런 문제야. 일단 엮어야지. 엮어서 식을 써봐요. k 절대값 sin 4분의 x는 절대값 코사인 4분의 x와 같다. 이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이거 따로 그리고 이거 따로 그려서 교점의 x좌표를 찾기가 쉽진 않아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선생님은 나눠서 탄젠트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이걸로 나눌 거예요. 예. 그럼 좌변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자, 양변은 또 k로 나눌 거예요. 그럼 k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뭐. 다 0 아니라는 가정하에 한번 진행시켜 보자고. 0일 수는 없어. 어? 아, 얘가 0인 동시에 사인이 0이 될 수 없거든. 각이 똑같으니까. 됐어. 아무튼 그래서 나눌 수 있고. 그럼 얘들아, 절대값의 성질. 절대값분의 절대값은 한꺼번에 절대값을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 코분의 싸. 뭐예요? 코분의 싸. 탄젠트죠. 네, 요 방정식의 이제 실근에 대한 이야기로 독해가 하면 돼. 그러면 이거는 그리기가 나름 쉽단 말이야. 평행 이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꺾어 올리는 걸 그대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봐봐. 알맹이 함수부터 관찰을 해보자. 자, 요 알맹이 함수는 주기가 몇인 거야?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인데 얘를 4분의 1로 나눌 거니까 주기가 4파이가 돼요. 그럼 선생님이 최초의 점근선을 여기하고 여기 y축을 딱 감싸는 형태로 잡아오라 했어. 그럼 요게 주기, 한 주기 4파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반띵, 반띵.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알맹이 함수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진행시켜. 그럼 주기가 이제 4파이니까 여긴 몇 파이? 4파이 더해 6파이. 한 주기 더. 여기다가 4파이 더해. 여기가 딱 10파이구만. 그럼 여기서 딱 반띵. 여기서 딱 반띵.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투투둑 탄젠트가. 근데 이제 이거는 알맹이 함수 그린 거고 이거 절대값 씌우면 뭐 해야 돼? 꺾어 올리면 되지. 그럼 꺾어 올려.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게 계속 드러날 거 아니야. 이렇게. 됐나요? 필요 없는 데는 지웁니다.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랴? 0부터 10파이까지만 보래. 여기도 필요 없잖아.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필요한 만큼 그렸고, 그럼 얘하고 지금 실근의 합이 지금 뭐 어쨌든 양수로서 존재를 하는 거니까 요 k분의 1이 이렇게 음수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k분의 1이 이런 데 있어야겠지. y는 k분의 1입니다. 그럼 교점이 지금 몇 개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 5개를 다 더했을 때 3분의 76파이란다. 대칭성 활용하는 거야, 역시나. 응? 대칭성. 그럼 봐봐라. 요 점근선 하나 있지, 6파이. 이거. 요거에 대해서 얘네 둘은 대칭이라고.
느낌 와? 그러면 요 x값과 요 x값을 더하면 몇 파이야?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12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 둘도 6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원래 게 점대칭이니까 꺾어 올리면 선대칭이 돼요. 됐어. 뭐 느낌적으로도 가봐. 이게 12파이 될 거 아니야, 역시나. 두 개의 합이. 그럼 일단 몇 파이 확보했어? 24파이를 확보했단 말이야. 그럼 24파이에다가 요 x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파를 더하면 이게 모든 실근의 합이 될 텐데 그게 3분의 76파이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가 나오죠? 자, 알파는 이게 3분의 76, 이건 3분의 72 빼면 3분의 4, 3분의 4파이였다. 요근 하나를 찾았습니다. 왜 찾았게? 질문이 K 찾는 거거든? 여기 있었어, K가. 그럼 요 식은 완벽하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그 값을 한번 찾아보려고. 특수각 나오겠지, 뭐. 그러면 요 알맹이 함수잖아요. 얘는 원래 꺾어 올리기 전 원래 함수잖아, 이거. 예. 그럼 얘가 뭐였어? y는 탄젠트 4분의 x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 x 자리에 3분의 4파이를 넣어봐요. 그럼 3분의 4파이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는 결과이니까 4가 약분되지 않소. 3분의 파이 나오지. 여기다 대입을 했더니 탄젠트 3분의 파이의 값을 계산하게 된다고. 60도잖아. 특수각 루트 3이지. 이 값이. 뭐가? 얘가 루트 3인 거니까 K는 루트 3분의 1이다. 나름 심플한 문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K는 3분의 루트 3이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그림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 뭐 찾기 문제야? PQ의 1이 루트 5일 때 상수 K 값 찾기 문제. K가 뭐냐면 요 직선의 Y 절편입니다. 이게 언제 문제였죠? 2022학년도 수능 9번 문제였어요. 9번 문제. 2022학년도 수능이라는 건 2021년 11월에 치러진 수능이야. 그래서 너희 제가 드린 모의고사는 2021 기출에 있을 거야. 9번이 얘들아 어떤 자리인지 알아? 수능에서 9번? 객관식 1번부터 8번까지 2점, 3점으로 쭉 흘러오다가 첫 4점이야, 객관식. 첫 4점. 그러니까 첫 4점은 어려운 4점이 아니란 소리예요, 보통. 아무튼 찾아봅시다. 지금 수능을 대비한 건 아니니까. 조건에 PQ의 길이가 몇? 루트 5? 2 루트 5? 루트 5? 몇이냐? PQ 알려줘. 루트 5. 자, 이게 주어졌어. 그럼 맨 처음에 이제 관찰해야 될 게 이 직선의 기울기.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선생님이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몇 대 몇 대 몇 보라 했어? 1대 2대 루트 5! 이거 관찰하라 했잖아. 중요하지 않으면 그런 걸 제가 계속 이렇게 입 아프게 떠들지도 않아요. 1대 2대 루트 5를 관찰해라.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런 걸로 독해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1대 2대 루트 5짜리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필면 루트 5짜리가 루트 5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인 거고 요 길이가 2인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좌표 세팅을 할 텐데 점 Q의 X좌표, 점 P의 X좌표를 한 문자로 이제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나 여기를 T라 하겠어. 그럼 요 좌표는 뭐라고 표현할래? 요 길이가 1이니까. T-1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점 P의 Y좌표, 요쪽에 쓰겠습니다. 점 P의 Y좌표는 T를 요 증가하는 지수함수 자리에 넣으면 돼요. 2분의 3에 T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Yes? 그러면 요 점 Q의 Y좌표, 요쪽에 쓸게요. 자, T-1을 요 윗동네에다가 넣으면 되겠지? 그럼 T 2분의 3에 여기다가 T-1을 넣었으니까 T-2제곱 더하기 3분의 5 이렇게 Y좌표도 점을 표현을 했어. 왜 표현했어? 이 길이 2를 활용하려고. 세로의 길이는 늘 Y좌표가 주잖아. 여기서 이걸 빼면 2다 라는 식으로 T에 관한 지수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폭발.
어머! 하얀 게 없어. 갖고 왔어. 자, 이제 여기서 여기를 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뺀 식을 그대로 구사해 볼게요. 2분의 3에 t-2 더하기 3분의 5s. 자, 2분의 3에 t-3을 뺐어요. 뺐더니 길이 2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걸 푸는겨. 어떻게 할까요? 3분의 5 넘깁시다. 이게 3분의 6이었으니까 여기가 3분의 1 이렇게 되지 않소? 자, 이제 여기서 선택지 어떻게 할래? 2분의 3의 t제곱만 남기고 나머지 정리해도 괜찮아잉? 근데 t-2하고 t-3은 뭔가 한 끗 차이 나는 거잖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걸 세제곱으로 만들고 2분의 3의 1승 이렇게 찢어버리면 어때? 똑같은 식이잖아. 왜 이렇게 했어요? 사과. 자, 사과 2분의 3개에서 사과 1개를 뺐으니까 사과가 몇 개 남아? 2분의 1개가 남잖아.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고. 그럼 2분의 1개의 사과. 이런 것도 계산의 팁인 거야, 팁 아니면. 이렇게. 그럼 양변에 몇 곱하고 싶어? 2! 2! 이렇게! 어머! 2분의 3, 3분의 2. 얘를 어떻게 볼래? 2분의 3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지수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해서 t값을 잡을 수 있다고. 얼마예요? 2였죠? t값이 2였으니까 이제 점이 툭툭툭 나올 텐데 p 아니면 q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쌤은 p가 좋아 보여요. t를 찾아놨으니까 2컴마가 되는 거잖아. 그럼 2를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럼 2 넣으면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2. 그래서 p의 좌표가 2,3분의 2였다고. 왜 찾았어? k 찾으려고 이제. 이 직선을 지나요 하려고. 그래서 y자리에 3분의 2는 자 x자리에 2를 넣었으니까 마사 플러스 k. 따라서 k는 얼마다? 3분의 12를 더할 거니까 3분의 16. 이렇게. 자, 3분의 14. 야, 3분의 16이 답에 있니 혹시? 소름 돋는데? 어머! 이렇게 해놓고 3분의 16 하면은 너무 슬프겠다. 됐죠? 자, 이따 손풀이를 드릴 텐데 손풀이에서는 선생님이 여기를 t로 잡고 해봤어요. 그럼 여기는 t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도 똑같이 답이 나와야 돼. 어찌됐건 엮어가지고. 자, 지금 그림이 일단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니까 얘가 로그, 이게 잘 안 보인다. 이게 y는 뭐야? 로그 a의 x야. 증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얘가 1보다 큰갑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감소하고 있는 요 곡선이 뭐냐면 요 맨 밑에 있는 거. 이게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야. 자, 일단 얘 밑이 같은 로그 함수가 등장을 했으니까 얘네들은 관계를 한번 살펴봐.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슨 관계야? 느낌적으로도 x축 대칭 관계 아니야? 요 식은 뭐예요? 이게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 플러스 6 이런 거야. 얘랑도 관련이 있지. 어떤 관련이 있어? 얘를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뭐 그런 관련이 있다. 일단 그런 걸 한번 관찰을 하고 접근해보는 게 밑이 다 a니까 화내는 건 아닙니다. 자, 조건에 x는 k하고 만나는 점들이 있는데 a, b의 길이랑 b, c의 길이가 같대요. 자, x는 k를 이렇게 지금 그었거든. 자, 그었을 때 만나는 세 점이 있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대. 얘들아, 요 길이는 이게 x축 대칭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요 점이 딱 x축 위의 점이겠지. 느낌으로도 그렇지만 x축 대칭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다면 여기가 x축 위에 있는 점일 수밖에 없지. 아, 뭐야? 요 길이가 몇인 거야? 6인 거잖아. 왜? 6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요. 여기가 6이면 당연히 요 길이도 몇인겨? 6인 거야. 괜찮? 됐어. 그 다음 또 조건이 뭐야? 삼각형 ACD의 넓이가 36일 때 ACD, D가 여기 있어요. 관찰을 해야지. ACD.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36이야. 근데 이게 또 중점이잖아. 그럼 반띵한 곳을 봐봐.
이렇게. 어쨌든 밑변의 길이를 반띵했으니까 넓이도 반띵 됐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 윗동네 넓이가 얼마예요? 36이었으니까 전체가 여기가 1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놀자 이제. 그럼 밑변이 6이에요. 어이 뭐야? 높이 얼마야 그러면? 여기를 높이라고 한다면 6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이게 돼야 되니까 얘랑 얘 곱한 게 36이 돼야 돼. 이거 6이잖아. 이 길이도 6이네. 높이가 6이라는 건 이제 가로의 길이가 6이다. 가로는 내가 관심 가는 점들의 x좌표가 알려줄 거 아니야 이제. 맞아요. 그럼 x좌표를 이제 추적해보자. 자, 이거는 로그끼리니까 연립을 해가지고 직접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얘하고 연립을 할 거야. 자, 이거 연립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2배의 로그 ax가 6인 거야, 그치? 슉 3이죠. x 얼마게? 돌려놔 a의 3승이지? 여기가 a의 3승이었어. 자, 그럼 여기에 x좌표는, 자, 여기에 x좌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 x절편과 같잖아요. 그럼 얘 x절편은 얘가 뭐가 되면 돼? 6이 되면 되잖아. 그럼 마6 더하기 6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6이 되려면 a의 6승이면 되지. 이렇게. x좌표끼리의 이제 차이가 6이다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a의 6제곱에서 a의 3제곱을 뺐어요. 그게 6이다. 뭐 6차 방정식인가요? 넘겨서 빼면 이렇게 되고 a의 세제곱, 얘는 a의 세제곱의 제곱이지 않소. 뭐 굳이 치환을 해보자면 얘를 t라 해봐. t 양수여야 되고 그러면 아니지. 모르지. 근데 a가 양수죠? 그럼 양수의 세제곱은 양수겠지 뭐. 그럼 t의 제곱 빼기 t 빼기 6 이걸 빵이 되니까 3, 2 어디가 마야? 여기가 마야? 그럼 t 값이 3인 거지. 양수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3이다. 따라서 a는 3의 3분의 1제곱이다. 보기에는 세제곱근 3으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찾는 문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18번. 자, 저 로그 방정식이 있어요. 저 로그 방정식의 한 근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왔으면 좋겠어. 자, 그럼 봐봐라. 요 2차 방정식은 풀리지 얘들아. 인수분해가 되잖아. 3, 1, 1, 9 마마 하면 27, 28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두 근이 뭐였던 거야? 이 두 근이 3분의 1하고 9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요 로그 방정식의 요 x가 근인데 그 근이 요 사이에 있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야. 이런 찌질을 좀 찌껍하게 이건 왜 줬어? 그냥 이렇게 하지. 이 정도는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러면 일단 로그 3분의 1의 x. 자, 요 놈이 반복되니까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x의 별다른 범위가 일단은 없죠. 진수 조건 때문에 양수가 돼야 되고, 그러면 t는 모든 실수 다 나올 거다. 감소하는 로감수잖아요. 쭉 다 나와요. 그러면 저 방정식은 이제 뭐가 돼? t의 제곱 빼기 2 내려가지 2t 더하기 a. 그럼 요 방정식으로 귀결이 돼. 그럼 이 방정식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t 값이 나오면 그때 결정되는 게 x란 말이지. 근데 x가 3분의 1과 9 사이에 있어야 돼. 자,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가 t축이에요. 제가 이 그램 그린 겁니다. t는 로그 3에 3분의 1에 x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면 요 3분의 1과 9 사이에 근이 x가 와야 되잖아. 3분의 1과 9 사이에 x가 씹혀야 되잖아. 이 가로축이 x축이라고. 그럼 여기에 경계값을 찾아봐요. 자, 3분의 1 넣으면 1이지. 그럼 여기다가 9 넣으면 얼마야? 요 값이 9 넣으면 마이너스 2지. 맞아. 그러니까 x가 이런 언저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근이 두 근이 x가 요 로그 방정식의 근은 x야, x. 그 x가 요 사이에 있으려면 t는 요 사이에 있어야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어야지. 이해돼요?
이런 문제로 바뀌었다고 이제. 됐나? 해볼게. 막 한판충 근해분리 문제만 근해분리. 네? 두 근이 어쨌든 요 근 중에 뭐 아무튼 한 근이 요 사이에 있으라. 이렇게 그림이 이제 그려져야 돼. 한판충이지. 근데 제가 저랑도 겨울방학 때 수투를 같이 학습을 했으니까 수투의 입장으로 갈 거예요. A는만 남기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라는 방정식의 실근 t가 요 사이에 있으라. 그럼 얘는 완벽한 2차 함수기 때문에 얘는 그리기가 쉽다고. 그려. 자, 여기가 t축이에요. 절편이 0하고 2죠. 예? 이거잖아요. 그럼 0과 2를 지나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진단 말이야. 대칭축. 여기 아마 1이 되겠지. 그런데 이 만족하는 요 방정식 y는 a하고의 교점을 볼 텐데 그 y는 a하고의 교점이 마이와 1 사이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마이가 한 이쯤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좀 계산 좀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집어넣으면 돼. 마이 넣어봐. 마사. 마사. 마팔? 여기가 마팔이야. 그 다음에 1이 여기 있으니까 자 1일 때 함수값 좀 찾아봐. 여기다 1 넣어봐. 마 1 플리 여기 1이지? 그러면 교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요 언저리에서 교점이 생겨야 된다. 요 사이에서. 여기 빵꾸퐁, 여기 빵꾸퐁이라고. 그럼 y는 a가 이딴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교점의 t 좌표가 마이너스 2와 요 1 사이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어렵죠, 역시. 됐습니까? 그 이제 문제 푸는 식은 뭐가 돼요? a가 뭐와 뭐 사이에 있으면 된다? 마이너스 8과 1 사이에 있으면 된다. 야, 수투는 계속 이런 시리즈인데 어떡하니? 3차 함수, 4차 함수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놓을 건데.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정수 a의 개수니까 빼고 1 또 빼시면 되죠. 그래서 9에서 1 빼서 8개. 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좀 어렵나? 이게 하지? 난 이게 더 쉬운데. 그렇다니까. 야, 그럼 이렇게 해볼게. 그럼 y는 요 그래프하고 t축하고의 교점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요 그래프는 아주 확정은 아니지만 아예! 대칭축이 t = 1인 건 분명하잖아. 높이는 잘 몰라. a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 두 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자, 요쪽에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이제 t축과의 교점을 보는 거니까 t축이 적절히 이런 데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실근의 위치가 여기인 거잖아. 그 실근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게 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양수여야 되고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음수면 되겠네. 이게 한판축에서 했던 그 함이잖아. 함수값의 부호. 그래서 마 2를 또 넣어요. 귀찮아요. 여기다 넣어요. a 플러스 8이 되는 거잖아. 그럼 너는 양수해야 된다고.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될 텐데 너는 보는 것처럼 음수여야지만 여기를 t축을 뚫고 가면서 근이 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형성될 수밖에 없어. 여기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에서 멈추고 생각해보라 했어. 얘는 대칭축이 1인 상황이 확실한 거고 여기가 t축 마이너스 2에서 양수고 대칭축이 여긴데 자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그럼 판축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니까 이거 풀면 a가 1보다 작고요. 이거 풀면 a가 마팔보다 크다도 맞지. 뭘로 가도 좋습니다. 19번. 빠장. 아, 여기 카리스마를 노출해야 되는데. 이 영상을 좀 공개로 지금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원장쌤이 공개로 좀 올리려고 하는데 나 방금 막 막 이랬잖아. 씨,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 다. 그렇죠. 자, 요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자연수.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자연수에 도입을 하세요. 이렇게. n은 자연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로그 방정식이지. 그치? 로그 방정식이니까 일단 진수 조건은 어떻게 쓸지 모르겠으나 써먹자.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 너는 양수다. 이게 일단 진수 조건이어야 하는 거야. 뭐 디테일은 범위까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돌려나 하자고. 돌려나 하시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로그의 정의에 의해 이 값은 3의 n승이 되겠죠. n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됐냐?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으로 독해가 되는 거야. n이 이제 이 자연수니까 상수라고, 상수. y는 이 그래프랑 y는 이 그래프 좀 전처럼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일 텐데. 맞아? 그 교점의 x좌표가 4개여랑 그거잖아. 이건 픽스가 아니라고 변한다고. 얘도. n은 자연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n이 1이면 요 방정식의 실근 많으면 2개잖아. 그렇잖아. 2개. n이 2라면 또 다른 여기가 이제 9가 되는 거 아니야? 거기도 또 많으면 2개 나오는 거잖아. 그럼 4개가 될 수 있지. 더 생기면 안 돼. 뭐 그런 느낌이라고 지금. 그래서 그림으로 독해하는 거야. 자,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봅시다. 대칭축이 뭐죠? 마이너스 2분의 b 하니까 2분의 a잖아. 2분의 a. 그럼 2분의 2에서의 함수값, 요 꼭지점의 y좌표를 좀 찾아보겠어. 그러면 2분의 a를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2분의 a니까 2분의 a제곱 플러스 4. 이게 지금 뭐 그린 거예요, 제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를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이 값을 좀 정리해봐. 꼭지점의 y좌표. 이게 4분의 2니까 4분의 a제곱 더하기 4가 높이지. 양수지 이거. 아니 4에다가 제곱 뭔가 양수를 더했잖아. 이건 분명히 4보다 a가 또 게다가 자연수란 말이야. 4보다 큰 수야. 그러니까 x축은 여기 있는 거야. 아니 얘가 양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진수 조건을 그림으로도 한번 관찰을 할 수 있겠네. 예? 진수 조건, 진수가 양수다. 위에 나와야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임들이 진수 조건이 되는 거야. 그 값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들어. 그럼 여기가 4보다 크니까 얘들아 4보다 크니까 n이 1일 때 y는 3은 무조건 여기지. 3의 1승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와의 교점은 무조건 몇 개 생겨? 2개는 분명히 생겨. 이건 오케이. 근데 2개가 더 생긴다면 n이 그 다음 2일 때 y는 3의 제곱. 얘는 9잖아. y는 9가 교점이 2개 더 생겨야지. 이렇게. 그래야 교점이 총 4개며 그 실근도 4개가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다음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다음 자연수 n이 3일 텐데 그럼 3의 세제곱 27은 어디 그려줘야 돼? 여기 그려주면 돼? 안 돼. 바깥에 그려줘야 돼. 여기 3의 세제곱은 27이 그려져야 그 다음부터는 교점이 당연히 없겠지. 그럼 이런 상황이네를 연출한 다음은 식으로 뭘 찾아내야 되나? 이거. 얘가 뭐였어? 꼭지점의 y 좌표였잖아. 이 꼭지점의 y좌표, 즉 이 높이가 9하고 27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9가 이 높이보단 낮아야 되고 27이 이 높이보단 높아야 돼. 이거예요? 4 빼, 4 빼, 4 곱해, 4 곱해, 4 곱해, 4, 3, 12, 4, 2, 8, 92. 이렇게 되겠네? 이제 A가 자연수니까 툭툭 넣어서 찾아보자. 자, 20보다 큰 제곱수니까 25, 5, A가 5일 때 66에 36, 77에 49, 88에 64, 99, 81까지지. 10이면 제곱하면 100이니까. 그래서 A는 요 5개입니다. 이걸 다 더해줘. 어머, 7, 5, 35네? 등차 중앙에
항수, 홀수의 합이니까. 이런 것도 계산할 때 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됐나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자, 일단 그래프 두 개가 띡띡 있어요. 세 개가 있군요. 자, y는 이것도 이렇게 흐려. 2의 x, 2의 x승 플러스 1이고, 이게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직선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입니다. 자, 아무튼 이 두 그래프 곡선하고 이 직선하고의 교점이 A, B인데 A의 좌표가 뭐래? x1, y1.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림이 작아서. 이게 x1, y1이야. 네, 빨간색으로. 자, 점 B는 x2, y2예요. 정확하게. 이게 이제 조건이야. 조건의 모든 것이야.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이제 옳은 것을 좀 찾아봐. 자, 기억번부터 볼게요. 자, 기억번 뭐 해놨니? x1하고 y2하고 비교를 해보래. 얘하고 얘. 애매됐어요? 아유, 애매됐어요. 근데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3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역함수를 좀 이용하기도 그래. 그러면 역함수를 만들어야지. 얘 역함수를 구하건 제 역함수를 구하건 비교해서 그려볼 거야. 이제 그게 어려워. 그 시작이. 왜 그런 생각을 도대체 합니까? 아니면 방도가 없거든. 해볼게요. 얘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2의 x승은 y 빼기 1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럼 x는 또 흘려나 로그 2의 y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x 대신 y 대신 x 이렇게 놓단 말이야. 그럼 y는 로그 2의 x 빼기 1, y는 로그 3의 x 빼기 1. 모양이 비슷한데 밑만 다르지 않소? 그럼 밑이 작을수록 혹은 밑이 클수록 이 두 로그 함수를 같은 좌표 평면에 그 위치 관계를 정확히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얘가 파란 게 요 하양이보다 위에 그려지겠어, 아래 그려지겠어, 이쪽에서? 얘가 더 위에 그려지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고, 로그. 얼마 전 문제에서 이게 로그 2의 x야. 그럼 로그 4의 x가 이렇게 그려졌던 거 기억 안 나? 얘는 2 넣었을 때 1인데 여기 높이가 1인데 얘는 쭉 가서 4 넣었을 때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이 그림에다 이제 녹여내야 돼. 그럼 둘 다 어딨어? 얘하고 얘는 x자리에 2를 넣었을 때 둘 다 0이 되는 건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2,0을 지나. 거기가 여기야. 2,0을 지나면서 이 오른쪽만 볼게. 또 위쪽으로 이제 과감하게 그렸어요,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파롱이가.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더 내려가겠지, 이렇게. 왜 이걸 했냐? 이놈하고 퍼렁이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가 하필이면 또 마이너스 1이라고. 이 점 A의 대칭점이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 맞아? 그럼 요 점이 A'이라고 한다면 좌표로 표현을 해볼게요. x1, y1이니까 y1, x1이 되겠지? 예? A'의 좌표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노? 예. 이게 이제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요. 응? 어떡해. 여기 보여? 되게 조그만데? 여기가 y1이야, 얘들아. y1. 그리고 여기 x, 여기. 여기가 뭐야? x1이야. 어머! 이랬더니 x1이 y2보다 위에 있네. 그래서 x2가 y1보다 더 커야지.
됐나요? 어렵죠. 그래서 아무튼 기억은 틀렸다. x1이 더 큼. 기하적으로 보는 거야. 됐고. 니은! 야, 니은은 오히려 좀 할만하지 않았어? 아닌가? 친절하게 칼라로. 점 A의 좌표가 x1, y1이었는데 얘가 지나는 점이 지금 그래프가 두 개 있단 말이야. 이 점을 지나는 게. 점 A를 지나는 게 뭐가 있어? 요 지수함수하고 요 직선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뭐 대입해서 대수적으로 식도 두 개는 얻어낼 수 있겠네. 자, 먼저 지수함수에 넣습니다. y1은 2의 x1제곱 더하기 1. 이게 참일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선도 지나고 있잖아. 요 직선. 그럼 요 직선에다가 대입해도 참이 될 거니까 y1은 마이너스 x1 더하기 3. 대수적으로 요걸 얻어낼 수 있단 말이야. C나니까 대입하면 참. 그럼 니은번의 질문을 보니까 x1하고 2의 x1을 더해놨잖니. 이 식을 잘 엮으면 나오지 않겠어? 이 y1 똑같다라는 소리니까 뭐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이게 같다가 되는 거잖아. 이 둘이 같은 거잖아, y1으로서.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x1이 되고 얘 2의 x1제곱 남아있고 넘어가면 이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 참이다. 디귿번 어렵습니다. 얘들아, 디귿번 보면 또 무슨 느낌 나? 네, 디귿 여기다 써줄게. x1 곱하기 x2 빼기 2 y2 y1 마이너스 2. 어떤 느낌이 오니? 그렇지, 뭔가 기울기를 좀 이용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게, 잘 보세요. 지금 내가 파란색을 얻어냈잖아. 내가 이걸 이용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서 좀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잠깐 그림을 옮겨올게. 자, 요 점이 지금 2,0이에요. 2,0. 그럼 여기에 이런 직선이 있어, 지금. 여기가 3이야. 이 직선이야, 지금. 그럼 요 위에 적절히 내가 B라는 점하고 A'이라는 점을 지금 표현을 해놨단 말이야. 그림이 헷갈리니까. 얘는 2,0이고요. 요 점이 지금 B지. 이 점이 저기 퍼렁이 A'이라는 점이란 말이야. 그럼 좌표를 써볼게. 얘는 x2, y2였지. 어딜 봐. A'이 y1, x1이었지. x좌표, y좌표 자리 바뀌어서. 그럼 뭔가 여기 2도 있고 요 2,0하고 이 기울기를 논한 게 아닐까? 혹시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야. 식을. 이 직선하고 이 직선. 근데 기울기는 명확히 대소는 분명하니까. 자, 요 기울기, 파란색 기울기 한번 표현해 봅시다. x좌표끼리 뺀 것분의 y1 마이너스 2분의 y좌표끼리 뺀 거 x1 빼기 0. 이게 퍼렁이 기울기. 야, 이 빨간 거의 기울기 표현해봐. x좌표끼리 뺀 것분의 x2 빼기 2분의 y좌표끼리 뺀 거 y2 빼기 0. 이렇게. 뭐가 더 큰 게 확실해요? 파란색 기울기가 더 위에 있잖아. 이게 더 큰 게 확실하단 말이야. 자, 빼기 0, 빼기 0은 지우겠습니다. 오케이. 예? 어차피 이거 다 양수들입니다. 양수들이니까 양쪽에 이거 곱하고 양쪽에, 그러니까 좌변 우변에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한 게 저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이니까 너도 참이다.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된다. 어려웠어요. 리을도 있어. 보통 이런 거 기억, 니은, 디귿 주는데. 자, 이 기울기 관계는 지우겠습니다. 이건 뭐야 도대체. x1 더하기 y2 3의 x1 3의 y2 이게 4보다 크냐? 뭐 일단 해볼게.
자, B라는 점을 이제 아까 니은번에서 했던 행동처럼 점 B도 지나는 그래프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대입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로그 함수에다가 넣어보자. 로그 함수에다 넣으면 y2는 로그 3의 x2 빼기 1 이게 참일 것이며 직선에 대입하자 y2는 마이너스 x2 플러스 3도 참일 거야. 맞아? 근데 형태가 우리 니은번의 경험치에서 뭔가 이거 두 개 더한 뭐 표현을 어떻게 엮어서 했었냐면 여기서 마치 연립하듯이 했단 말이야. 3의 y2승이 등장을 해야 돼. 3의 y2승. 3의 y2제곱. 그건 여기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3의 y2제곱. 요식. 자, 진수는 더 흘려나 3의 y2제곱. 이게 등장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x2는으로 정리를 해봐라. 3의 y2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맞아? 맞아. 그럼 여기서도 x2 여기로 넘어가 봐. y2 너 여기로 넘어가 봐. 이렇게 해야 너랑 너랑 같다니까 너랑 너랑 같다 해서 얘랑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얘랑 얘랑 같다. 이제 좀 보세요. 또 쓰기 너무 귀찮아요. 얘 일로 넘어가면 뭐야? y2 더하기 3의 y2제곱. 그럼 1이 일로 넘어가 봐. 얘도 2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이 노랑이랑 이 빨강이 방금 얻어낸 비슷한 식을 볼 텐데 변변을 더하고 싶었단 말이야 원래. 그러면 x1이랑 y2 더한 표현이 저기 있습니까? 리을에 괄호 왼쪽 x1 더하기 y2 3의 y2 승도 등장했어. 아유! 이게 3이면 좋을 텐데. 에이 몰라 만들어야겠다. 자, 2의 x1 제곱이 커 3의 x1 제곱이 커. 3의 x1 제곱 더 크지? 그럼 얘는 두 개 더한 건 2보단 크겠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더한 놈은 4보다 크겠네. 어렵죠? 그래서 리을번이 참이에요. 화이팅! 자, 마지막. 자, 22번. 1보다 큰 두 수 A, B에 대하여 로그 A, 상용 로그야, 상용 로그. 로그 A를 정수 플러스 소수 부분 이렇게 쓴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 정수가 뭐 의미 아닌 정수래. 알파는 소수 부분이니까 오리지널한 소수 부분. 0 이상 1 미만. 로그 B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근데 두 점 PQ를 이제 갑자기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M, N, 알파, 베타. 근데 제 1사분면에서 점 P가 이 곡선 위에 있대.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밖에 없어? M, N을 대입하면 참이다를 얻어낼 수 있잖아. 그럼 Y 자리에 N, X 자리에 M, 8 이렇게 이 식을 하나 얻어냈고. 근데 이게 중요한 멘트가 1사분면이다. 1사분면이니까 M에는 양수란 소리야. 아이 그림도 밑에 있잖아. 1사분면에 그려져 있잖아요. M은 양수. 왠지 모르게 이렇게 바꿔보고 싶네. 분수 싫으니까. 음화정이잖아. 뭐 확통은 아니고요. 정수니까 아무튼 0을 포함한 자연수란 소린데 어차피 양수니까 자연수일 거라고. 곱해서 8 되는 조합이 몇 개 없단 말이지. 부정방정식 푸는 거라고. 예, 그건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점 Q는 요 직선 위에 있대. 알파, 베타가 요 위에 있대. 그럼 또 대입해야지 뭐. 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다. 뭐 얻어냈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다로 정리를 해놓으면 좀 이쁘게 생기긴 했네. 얻어낸 식이 이거 두 개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질문을 잘 봐야지 얘들아. 질문이 뭐냐? A 곱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 찾기야. 그게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나 봐. 그럼 A, B 곱해봐야지 뭐. 자, A, B 곱하는 일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A, B가 진수거든. 자, 진수가 곱하는 일은 로그끼리 뭐 할 때 생겨? 더할 때 생기잖아. 그럼 더해버린 게 뭐가 돼? 로그 AB 이렇게 되는 거지.
좌변 2개 더한 겁니다. 그럼 우변 2개 더해봐요. n 플러스 n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그러면 AB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AB는 돌려나? 얘는 밑이 10인 로그니까 10에 n 플러스 n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래? 1이래. 알파 플러스 베타 1이니까 요거 1인 거야. 뭐야? MN만 잘 찾으면 되겠다. MN은 자연수다. 8, 1, 뭐 4, 2, 2, 4, 1, 8 이렇게 딱 4종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세트가? 그럼 n 플러스 n은 뭐가 되는 거야? 9. n 플러스 n은 6. 얘도 6. 이거 더하면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n 플러스 n의 종류는 어쨌든 6하고 9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AB는 m 더하기 n이 9라면 10의 10제곱. 맞죠? 계산 틀린 줄 알았잖아. 왜 그렇게 봐? 또는 n 플러스 n이 이제 6일 수 있는 거니까 6 더하기 1 할 거니까 7제곱. 이 2개밖에 안 나와. 그냥 괜히 최대 최소 해가지고 현혹시켰어. 2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커. 이게 제일 작아. 그래서 2개를 뭐 하래? 곱하래. 그럼 10에 몇 승? 17승. 그래서 K는 17. 이렇게 찾는 문제였다. 뭐 전혀 안 어렵잖아. 겉보기 등급에 비해. 그러니까 이번에 너희들 시험도 마찬가지야. 서술형이 뒤에 깔리잖아. 서술형은 무조건 어렵다는 생각하지 말고 배점이 높으니까 앞에 객관식에서 시간 털리고 있지 말고 체크해 두시고 서술형부터 작성을 야무지게 하시고 오세요. 점수를 많이 확보하세요. 객관식은 찍을 수라도 있지. 근데 서술형은 깨작깨작 하면 부분 점수 같은 게 막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 답을 꼭 맞춘다라는 개념보다. 난이도 자체는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알겠나요? 네, 시험이 이제 코앞이니까 자, 이런 실전 또 시간 내에 하고 또 개념도 빠진 거 있으면 정리를 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어. 다음 시간 이번 주말 이따가 얘기하자.